안녕하십니까. 보고TV 여명입니다.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비가 온다 그러는데요. 좋죠. 5월, 6월에 비가 오면은 농사 잘 되고 좋은 겁니다. 3일 연후에 비가 와서 어떡하냐, 놀러 가는 거 어떡하나, 그런 여유를 가지신 분들이야 걱정하겠지만은 산천초목에 비가 촉촉히 내리는 건 좋은 겁니다. 제가 썸네일을 달기를,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다음 총선에 완패한다 하고, 썸네일을 달았는데요.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죠. 윤석열을 무지몽매하게 무지성으로 지지하는 자들은, 상대편에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 현 상태라면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결이 내년 총선에 다시 펼쳐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대선에 이겼듯이 지선에 이겼듯이 다음 총선에도 이긴다 하는데 꿈을 깨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은 민주당이 총선이 가까울수록 이재명은 날려버립니다. 안 그러면 분당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는데요. 내년 총선은 중간평가고 윤석열 심판론이 정부 견제론이 훨씬 더 우세할 것이라고 고고티번에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의 지지율이죠. 윤석열의 지지율과 지난 총선과 대선 또는 지방선거 지지율을 비교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영상은 길어질지 모르니 말귀를 못 알아듣시는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를 쫓아다니면서 김건희와 윤석열을 영웅시하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정신승리에 의해서 이해를 못할 것이니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고TV도 고통스럽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 보고 가시죠. 이 조선일보가 지금 대단히 문제인데요. 조선일보가 왜 이런 식으로 논조를 펴고 논리를 형성하면서 윤석열을 극적으로 옹호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보수지죠. 다 아시다시피 조선일보는. 그러면은 조선일보가 윤석열을 잘 되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60, 70, 80이 주로 윤석열 지지자들이 보는 신문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맛에 맞는 논조만 이렇게 들이대고 있는데 이래서 지는 거예요. 이래서 박정훈 칼럼 논서실장이죠. 이거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썰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시대를 잘못 읽은 죄, 민주당은 어떻게 몰락하나. 민주당이 몰락한다는 소리예요. 일본의 사회당이 지금 한석 갖고 있다 그래요. 과거에 150석 하던 일본의 사회당이 한석 갖고 있으니 민주당도 일본의 사회당과 같이 완벽히 몰락할 것이다 하는 기사를 논설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거 전후에 1955년 메가드가 떠난 이후는 55년 체제 이후로 사회당과 일본 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민당은 150석 정도 또는 거의 박빙의 이념 지향을 나눠 가졌으나 일본의 사회당이 친북 정책을 하며 심지어 중북 정책을 하며 김일성을 우상시하고 남한의 대한민국 이승만 정권을 친미 정권으로 반일 정권으로 그렇게 매경을 하는 과정에서 제1공포의 북송 사건까지 찬양을 하고 일본의 사회당은 북한 편에 붙어서 중공 편에 붙어서 일본의 반미를 외치고 그렇게 해서 몰락을 했다. 세상이 변한 줄 몰랐고 그저 이념 성향으로는 질주하기 때문에 졌다. 그러고 있죠. 그게 박정훈 칼럼의 요지예요. 일본의 사회당이 1955년에 그래 하려 하던 사회당이 10년 만에 몰락을 했다. 10년이 아니고 70년대에 사회당이 꽤 강성했죠. 근데 이런 거를 쓰면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박정훈 칼럼이 종북, 친북, 김일성, 또 반미, 반일, 이승만 그런 걸 가져오면서 2023년 현대 정치에 대입한다는 것은
이러기 때문에 이런 논조를 펴고 늙은이를 끌어다니는 조선일보 때문에 윤석열이 집니다. 응? 우리나라 정치 지형은 일본하고 모태는 비슷하나 그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국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또 일본의 사회 발전상과 한국의 사회 발전상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윤석열 빨기 민주당 몰락 죽이기에 들어가는 이 조선일보 때문에 윤석열은 완패할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별 내용도 없는데 박중훈의 칼럼 조선일보 논설위원장 논설실장 이런 것부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난 4.15 총선 4월 15일 그죠? 2000년도 4월 15일 그 연장선상에 지금 윤석열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보다 더 썩었다. 현재 국힘의 위치가 윤석열을 무지성으로 빨아들고 완전한 꼬봉으로 변했기 때문에 더 썩었다.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은 대통령 자리가 없었다. 행정부 수장이 없었다는 거죠. 당시에. 그런데 희한한 게 그 당시에 우리가 180석 민주당 애들이 180석을 얻고 비례까지 포함해서 미래통합당이 103석 얻었어요. 103석. 쪽팔린 줄 알아야 돼. 응? 그때 우리가 조국 사태를 맞아도 조국의 도덕성, 인륜성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음에도 최소한 반쪽이 일어났음에도 왜 그렇게 완패를 했는가? 응?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국민의힘은 시대를 못 잇고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자한당은 시대를 못 잇고 몰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죠. 조선일보의 박정훈이가 지금 민주당에 몰락했다 그러고 몰락할 것이라고 지금 억감구약하는 것과 그것을 그대로 4년 전에 3년 전과 대입하면 되죠. 3년 전보다 또 2년, 3년 전에는 박근혜 탄핵 과정이 있었고 그저 보수 60년사를 박근혜가 최순실을 들임으로써 국정농단으로서 보수는 완전히 몰락했죠. 그래서 지역구에 84석을 얻었었죠. 83석인가.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총선 과정을 보면은 조국 사태가 있었음에도 문재인에 대한 견제론이 국민한테 있었음에도 그저 완패하고 당시에 문재인 지지율은 당시에 57%였어요. 부정평가가 35%였고 문재인의 긍정평가 57%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그 이준석도 합류하고 유승민도 합류하고 탄핵파 탈당파들도 세보게도 다 합류하면서 대우를 갖췄으나 왜 졌을까? 근본이 변하지 않았고 4.15 총선 3년 전에 박근혜 탄핵 과정에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인적 구성이 변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 특히 차명진의 쓰리선 발언과 민경욱 등 황교안 등등의 자해가 있었다. 그죠? 그 과정이 지금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거를 그대로 조선일보 박정훈 칼럼에 대입시키면은 현재 국민의 짐의 실상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라는 우리가 문재인의 인사를 차용해서 문재인을 치고자 했으나 0.7%뿐이 못 이겼다. 그 이후에 2달 후에 일어난 한 달인가요? 두 달 후에 일어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를 빼앗으면서 사실상 패배했고 당시에 윤석열의 지지율을 보면은 새 정부 탄생 한 달 50이니까 상고 대선, 6일 대선, 60 대선의 두 달 후에 윤석열의 지지율은 53%였고, 그죠? 그때 53%였죠. 윤석열의 지지율이 53%였고, 긍정평가가 51%였고, 부정평가가 34%였다. 그죠?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상실감과 박탈감으로 그저 전의를 잃은 상태였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전국적인 그 지방정 선거에서 뭐 기초의원까지 포함 압승도도나 경기도는 뺏겼는데 그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가 약 20%가 됐어요. 15%가 차이 났어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15%가 앞서갔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 다음에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 약 20%가 앞섰어요. 근데 0.7%짜로 이겼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은 부정평가가 최소가 55%요. 최고가 63%요. 중간을 짧으면은 윤석열의 부정평가 지지율이 60%요. 또 윤석열의 긍정평가 지지율이 약 34, 5%뿐이 안 되는데, 그죠? 거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2배가 넘어간다. 부정이 긍정의 2배가 넘어가는데, 그 과정에 또 하나가 항상 있는 게 김건희다. 응?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윤석열의 뭐 슈퍼 외교 먼서 한두 달 동안의 외교 성과는 없었으나 윤석열이 실수는 하지 않았고 김건희가 크게 나댄 것이 없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한 6, 7% 올랐는데, 그것을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윤석열 지지율 상승 끝 정체냐 급락이냐 하고 있을 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정체라는 것은 보면은 중도층은 약간의 윤석열 지지율을 끌어올려 줬으나 역시 중도층은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가 2배가 높다. 중도층이 약 30%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부정평가가 60% 이상이 된다. 그게 사실적으로 내년 선거의 판을 가르며, 또 그 과정에서 서울, 경기, 수도권을 보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은 평균 긍정률은 30% 초반이며 부정평가는 60% 전후다. 따라서 서울과 중도층에 있어서 지지를 못 받는 윤석열은 진다. 진보층은 여전히 윤석열의 지지율을 10%도 안 주고 있고, 진보층은 지금부터 반격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재명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만큼 윤석열에 대한 혐오가 진보층에선 강하고, 저것들이 국민의 국민의 힘, 또 윤석열이 변하지 않고 70년대, 60년대 사고방식으로 자기들을 탄압한다 하기 때문에 진보들은 뭉칠 것이며, 중도층은 중간에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건 아닌데, 윤석열을 보면은 과거에 박근혜가 보이며 윤석열을 보면은 과거에 전두환이 보이더라. 이건 아니에 옳시다 하는 거로 지금 여론 지형이 굳어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이 정치 판단 능력이 없으며 또 국힘이 전략이 없고, 윤석열은 지금 시국과 모든 정세를 오판하고 있다. 나만의 자유로서 오판하고 있고, 해외 두세 달 동안의 해외 순방에서 6, 7% 올라가자 윤석열과 국힘은 자신감은 없고, 민주당 죽이기, 민노총 죽이기, 시민단체 죽이기, 언론단체 죽이기에 들어갔으나 결국은 내치를 하겠다. 내치를 성과를 거둬야 되겠다는 것이 윤석열과 용콘대와 국힘의 지금 전략이나, 내치는 앞으로 첩첩산중 접이 가경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말을 하는 거 보면은 고고TV가 처음으로 말을 했을 것이고, 7, 8개월 전부터 작년 11월, 12월에 고고TV가 윤석열 지지율을 총선 전까지 38 전당대회까지 45% 끌어올린다 그랬었죠. 근데 나도 설마 윤석열이 저렇게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를 저렇게 강압적으로 전형적인 폭력으로 밟아버릴 거는 난 예상을 못했죠. 민주주의 기초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치기 시작했는데, 근래에 와서 다 하는 말이 국힘에서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총선 전까지 또는 총선 전까지 윤석열의 지지율이 45%가 돼야지 가능성이 있고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고고TV가 이제는 그거마저 변환시켜버린다. 응? 바꿔야 되겠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총선 전까지 총선 3, 4개월 전까지 최소한 50% 이상이 나와야지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내년 총선에 신성을 할 정도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재명은 날아가는 걸 확실한 근거를 뒀고, 또 두 번째는 신당이 출연한다. 제3 정치 세력이 어떠한 경우든 조그맣든 크든 폭발력이 있든 없든 반드시 출연할 것이다 하는 것이 고고TV의 생각이고, 또
지금 50%를 넘어야지 윤석열 지지율 50%를 넘어야지 이길 수 있는 구도가 들어간다. 응? 말씀드렸죠. 조선일보 박정훈이, 논설실장인 박정훈이가 민주당의 몰락 과정, 민주당은 완벽히 몰락한다 그러죠. 윤석열한테만 반대하면. 근데 우린 그거를 6년 전에 겪었죠. 그죠? 또, 우린 11년 전에, 2007년, 15년 전에 겪었죠. 민주당은 그 당시에 완전히 몰락했으며, 도덕성으로 완전히 몰락했으며, 경제적인 파탄으로 완전히 몰락했으며, 그죠? 그 이후에 이명박이 나오고, 그죠? 박근혜한테 정권을 이양해 줬으나 박근혜가 6년 전에 완벽하게 몰락을 했죠. 우리는 민주당이 완벽하게 몰락하는 걸 하나 봤고, 국힘 그 보수가 완벽하게 몰락하는 하나 봤으나, 국민들은 지금 현재 양당 정체고 일본 정치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숨줄은 살려놨다. 그게 100석 이하의 의석수를 야당에 준 것이다. 근데 요번에 그것을 대입해서는 되지도 않고, 또 현재 보면은 윤석열이 가는 길은 그대로 박근혜와 전두환에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내치로 들어가는데, 이제부터 윤석열의 내치의 시간인데, 내치에서 윤석열이는 적극적으로 단선적으로 쉽게 말해서 유연하지 않게 단선적으로, 곡선이 아닌 단선 직선적으로만 정치를 하려고 그러고, 그걸 자기 지지자들만 끌어올리는데, 그 지지자도 콘크리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지자만 끌어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윤석열이가 골로 가는 길을 스스로 들어가고 있다. 내치에서. 경제 문제는 요번 그 영상에서 뺍니다. 가장 큰 문제가 경제 민생 문제인데, 따라서 유승민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45%의 지지율을 총선 전까지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윤석열의 개인 페르소나, 윤석열의 페르소나나 윤석열의 아이덴티티를 보면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 고고TV가 보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3.8 전당대회 이후에 6개월, 그게 거의 추석 기간이 돼요. 6개월 동안 윤석열의 지지율을 45% 갖다 놓지 못하면은, 그죠? 그것이 내년 총선하고 거의 고착화가 되는데, 그 45% 아래의 지지율 40%도 못 넘길 것 같아요. 그 고착화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완패의 구도로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45%가 윤석열 지지율이 되면은,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그 꿈도 우리는 깨야 된다.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조선일보와 같은 조선일보 논설과 또는 칼럼 같은 것 때문에 윤석열은 지금 골로 가는 중이다. 전혀 바뀌지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더 악성화가 됐죠. 그래, 가정 보면은, 지금 그 윤석열의 지지율이 한 6, 7% 오자, 국민의힘이 민주당 때려잡기, 이재명, 김당국 때려잡기 해가지고 총 공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은 도끼인 개끼이다. 그죠? 도끼인 개끼이고, 당장의 두 개의 문제가, 화두가 될 것이다. 윤석열이, 화려한 외교 성과, 가치동맹, 가치외교를 했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오리무중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나, 문재인이라는 놈의, 소득 주도 성장이나 오리무중. 그러니까, 그 정치에 있어서, 그죠? 이상학적인 건 안 통해요.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과 현상이기 때문에, 이상학적인 걸 갖고 나오면은, 그건 결국 직격탄을 맞아요. 그냥 윤석열의 가치 외교라는 것은, 가치 동맹, 가치 외교라는 전 세계인을 보면은, 그게 큰 아젠다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속해 있음으로 맞는데, 그걸 국내에서 계속 자유, 민주, 가치, 이런 걸 들여다는 거 있죠. 그게 이상학적이죠. 그런 걸 갖다가, 말하는 정권은 항상 몰락하더라.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 문제가 방출을 하든 안 하든, 이걸 갖다가 후쿠시마 오염 문제를 누가 먼저 포문을 열었냐?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포문을 열은 거예요. 민주당이 포문 열은 게 아니죠. 이 후쿠시마 오염 문제는
절대적으로 윤석열한테 불리한 아젠다가 될 것이고, 둘째는 아무리 중국이 지금 저성장에 들어가고 중국이 미국의 일국 패권주의에 밀리는 과정에 들어가도 한국이 중국하고 무역을 뭐 25% 한다 그것만이 아니라 중국의 15억 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완전히 손을 뗄 수가 없고 중국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중국의 반격이 미국 쪽에도 시작되고 한국 쪽에도 시작되고 일본 쪽에도 시작되는 저 유럽 놈들은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해. 너무 친해.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일본과 미국의 동맹에 의해서 중국과 강력하게 대치하는데 한국만 결국은 어정쩡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게 고고티브의 생각이에요. 중국의 반격에 대해서. 제일 만만한 놈을 줘주죠. 중국은 그 반도체 문제는 오늘날 하나 찍을 거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그 자행하는 전략도 없어요. 자행하는 이 내년 총선 자기에 대한 평가, 자기가 주도하겠다. 자기에 대한 중간평가도 하는 이 전략은 황당무계하게 거지없다. 이제 10개월 정도 남지 않은, 10개월 정도뿐이 남지 않은 이 정치 전반의 여론 형성에 대해서 중도층과 진보층은 그렇다 쳐도 중도층과 수도권은 아주 윤석열 정책에 대해서 혀를 내두르고 극혐을 표현하는 이런 상태를 전혀 반절시킨 생각도 가지 않고 그 조선일보를 갖다가 필두로 내세워서 반윤 세력에 대한 압박과 강공을 들어가는 윤석열은 절대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황했었어요. 박근혜 과정에서 한번 망했고 탄핵 과정에서 보수는 몰락했고 그 다음에 과거 노무현의 뇌물 사태로 또 그 노무현의 대선 총선 패배로 한 번도 그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있었게 돼요. 한 번도 민주당도 몰락했고 몰락한 세력과 몰락한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제는 두 명 다, 두 놈 다, 두 정당 다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이 국민들의 염원이고 이런 조선일보 같이 이런 식으로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윤석열을 은근히 비판하더니 지지율 이제 5, 6%, 6, 7% 올랐다고 이제 완전히 윤석열 김건희 빨기로 들어가는 이 조선일보와 또 중앙일보 일부를 보면은 윤석열은 재생, 회생의 기회가 없다. 국민을 바라보고 언론의 지형이라는 것은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한쪽의 편만 들어서는 될 리가 없다. 솔직히 한겨레나 로컬 뉴스는 양비론을 펴죠. 민주당도 공격하고 윤석열도 공격하고 그렇죠. 근데 조선일보 같이 일방적으로 조선일보 같이 중앙일보 같이 일방적으로 윤석열만 비호하고 민주당만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국민이 동조하겠는가. 이것이 강성 우파 보수를 지키자는 이것들 때문에 윤석열은 진다. 4.15 총선을 지난 3년 전에 4.15 총선을 복귀해보라. 이까지 하겠습니다.